포기는커녕요. 사상 최대 국방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금액이냐면요. 지금 2020년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돼요.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 전에 4, 4분기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상 최대 국방비 이게 얼마냐면 7,3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800조가 넘죠. 850조 될 거예요, 저게. 850조. 그렇죠. 그 사상 최대 국방비인데 저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 전에 이라크, 아프간전을 할 때 그러면 그게 피크에 있었을 때 전쟁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 국방비에다가 전쟁 비용을 합쳐놓은 거.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저게. 훨씬 높은 거예요. 국방비 엄청 지출하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그리고 우주군 창설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은 어마무시하게 기르는 그런 슈퍼파워가 군사력을 어마무시하게 기르는 슈퍼파워가 베네수엘라, 아프간, 이란, 예멘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평정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항상 로컬 파트너를 쓰고 또 그런 나라들의 문제를 전부 김장 담아버리는 개별 국가화 시켜가지고 고립시켜버리고 봉쇄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따로 쓸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아 한반도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한반도를 겨냥해서 집중하겠다. 힘을. 그리고 이번 사태는 뭐냐면 미국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킨 거라고요. 이란이. 왜 그러면 이게 뭐 투닥거리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 개돼지화 시켜가지고 선동하기 좋잖아요.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한다. 근데 미국이 그 게임에 안 말려 들어오고 이걸 바깥에서 딱 봉쇄해가지고 골병이 드는 방식으로 조여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여간다는 게 더욱더 명확해지니까 존 볼턴 해임에 의해서 반발한 거죠, 이란이.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큰 판을 봐야 돼요. 제가 뭐 이제 요새 무슨 뭐 조국 반대, 문재인 반대, 뭐 문재인 하야 이런 걸 가지고 막 전면화시켜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걸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 반대, 문재인 반대, 문재인 하야 좋죠. 다 좋은데 문맥을 제시를 해줘야지. 문맥을 같이. 그게 아무리 사람들한테 낯설고 어렵더라도 문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왜냐? 지금 조중동이나 야당 정치권이 넋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문맥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일반 민초들이. 그래서 조중동이나 야권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자유화는 필연이다.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해체되든가 아니면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가 거기까지 가는 게임이다. 이거 10년, 20년 걸쳐서. 그 과정에서 뭐 올해 가을이나 겨울이라도 미국이 북한을 전격적으로 전면 진입해서 그게 뭐 전면 침공에 의해서 전면 진입하는 거든 혹은 김정은이 나라를 팔아먹고 튀어서 전면 진입하는 거든 아무튼 미국이 북한에 전면 진입해서 접수 평정을 하고 해방하고 그 결과 분단 구조가 해체되고 이것도 필연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연이냐. 지금 조중동 노는 꼴 보면 또 야권 정치인들 노는 꼴 보면 이게 필연이라는 생각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헤매다가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 북한 붕괴가 거의 펼쳐진 상태 혹은 뭐 펼쳐지려고 막 하는 상태쯤 돼서야 이제 허겁지겁 이제 와갖고 숟가락 꽂고 이 판 내 판이요, 이 판 내 판이요 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3일 날 뭐 그 전모 목사님이 하는 뭐 그 집회가 있어요. 또 우리 저희 쪽에서 하는 거 말고 저희 쪽은 시청 앞이고 거기는 지금 저기 그 KT 건물 위에 그쪽이라고 하는데 그거 전모 목사님이란 분이 쭉 해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광고를 내면서 그 아래다가 컨택 포인트로 이재호 전 국회의원을 박아놨다고 해서 이재호 씨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이재호 씨가 그거가 자기 연락처로 컨택 포인트가 박히고 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그 이재호 씨 본인 혹은 이재호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10월 3일 판 다 조직해서 지금 30만이 온다, 50만이 온다 이러면서 이거 자기 판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호 씨는 뭐 아주 대표적인 탄핵 주도자 중에 하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왜 헷갈리냐? 이 사람들이 끝까지 헤매다가 조중동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이 중국 자유화나 북한 자유화를 못 내다봐요. 마지막 판에 이거 내 판이라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 시민들이 갈 길이 참 고달퍼요. 이게 그러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지도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자유혁명이라는 네 글자를 봐야 됩니다. 문재인 한 사람의 권력 제거는 물론 문재인 하야 당연히 해야죠. 조국 당연히 감옥을 보내거나 사퇴시켜야죠. 그건 물론이려니와 결국에 가서는 민노총, 전교조, 민원연, 민교협, 법조 등 사회 문화의 모든 곳에서 자유혁명을 펼쳐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 조국 사퇴하라고 전국에서 800명 교수가 연판을 썼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순간적으로 톱이 걸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서글픈 게 최순실 그거 얘기 막 나올 때 작년 2016년 11월 초에 박근혜 하야라고 서명한 사람이 서울대 3,000명 교수 중에 25%인 거의 750명이 서명했습니다. 서울대 하나에서만. 그런데 조국이 물러가라고 서명한 사람이 전국 그 수만 명 교수 중에 불과 800여 명인 거예요. 깊게 썩어 있다고요. 대한민국 지식층 전체가. 거기다가 서울대 총학 뭐 어디 총학들은 뭐 해봐도 소용없는데 조국 사퇴 시위 이제 그만할래요. 뭐 이따구 소리나 하잖아. 다 엮여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면서 연설할 때 그랬잖아.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조국을 비판한다. 오케이. 촛불혁명 정신 계승해서 그렇게 그 혁명 정신이 무슨 걸레 같은 정신인지 위대한 정신인지 몰라도 아무튼 혁명이라고 떠드니까 그럼 끝까지 떠들어야지. 위에 지식층 교수들이 썩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린 애들까지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 민초들이. 그래서 저는 감히 자유혁명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 그 안에는 문재인 하야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 안에는 586 세력 전체의 제거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중동과 지식층 전체의 절절한 참여가 포함된다. 그 자유혁명 안에는. 그래서 이 자유혁명 안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 당연히 출발점이 근본부터 바꾸자는 거니까 탄핵에 대한 참여 반성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의 피해자, 탄핵 무효, 사기 탄핵. 그런 구호를 넘어서서 그거 당연히 하지만 넘어서서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이다. 지금 아시아의 자유혁명 물결이 몰아닥치고 있고 그 몰아닥치기 전에 그런 것을 지향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이 사람이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사드 배치시키고 북한 주민 2,500만 해방선언하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전교조 법에 노조하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시키고 이런 그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자유혁명이라는 이 슬로건은 첫째는 문팔육을 겨냥을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박한 박근혜 파리도 겨냥해요. 천박한 박근혜 파리는 사기 탄핵, 탄핵 무효
이 8글자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걸 제가 왜 천박하다 그러냐면 박근혜란 인물을 사기 탄핵 피해자로 그냥 만들어서 거기서 끝쳐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박근혜란 인물을 우리가 정치 자산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할 만해. 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때 그 미국이 그렇게 썩어 빠졌을 때 이미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자유혁명의 물결과 정확하게 동조하는 조치를 취했어. 그래서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할 만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대학 교수 꼬라지 보세요. 지금 야권 꼬라지 보세요. 이런 수구 기득권 이걸 또 겨냥을 한다고요. 자유혁명이라는 소리가. 왜냐? 야, 정치 쓰나미 오고 있는데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그 질문을 포함하니까 그 네 글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내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새 이제 바빠 죽겠어요. 그 10월 3일에 이제 집회 말고도 이제 계속해서 집회가 밀려드는데 미국 정치의 보수혁명과 미국 아시아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The Conservative Rejuvenation of American Politics and the U.S.-Asia Relationship. 이 트럼프의 젊은 이너서클 나이 뭐 불과 30밖에 안 됐어요. 맷 모어스. 이 사람이 2016년 대선 때 그 펜실베니아나 미시간과 같은 한때 제조업이 융성했지만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아진 녹슨 지역 라스트벨트 공략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선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인사 발령 이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행정부에서 특히 국무성과 국방부는 어마무시한 관료 조직인데 그 국무성을 제어하는 그 국무성 담당 백악관 선임 보좌관, 그러니까 시니어 어드바이저로서 근무를 해서 국무성 그 조직을 라인업 시키는데 지금 이제 그 많이 고생을 해온 사람이에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을 거쳐서 그 상원 인사청문회에 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사람 손을 거쳐서 인사청문회 갔고요. 폼페오가 그렇고요. 해리 해리스가 그렇고요. 한 이런 국직한 사람들 31명이 이 사람 손을 거쳐서 상원 인사청문회에 갔었어요. 인준 과정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내년 트럼프 재선을 위한 캠프에서 일을 하려고 선거 전문가니까 올해 이제 한 6개월 전쯤에 한 5개월 전쯤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이 트럼프 재선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민간인이 되니까 저희가 부르기가 쉽죠.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르기가. 왜냐하면 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의 1순위는 이 종북 친북 문재인 586 세력이 반미 투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안 준다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실세를 불러도 바깥에 와서 얘기를 안 해요. 또 잘 와서 바깥과 얘기할 그런 기회를 안 가질라 그래요. 문재인 쪽에 계속 보내는 시그널이 야, 우리 너희 안 건드릴 테니까 너희도 감히 반미하지 마. 너희 이 선 넘으면 너희 죽는 거야.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맷 마우스 같은 사람은 이제 민간신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선거판에 있는 친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런 뜻에서 또 독지가들 바리바리해서 그 상당하게 그 강연료를 일부러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와서 하는데 다들 오세요. 동시통역이 되거든요. 기계 다 나눠주고. 근데 한 300명, 4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니까 미리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010-8489-8112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9월 2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제일 큰 방이죠. 거기서 합니다. 이왕 뭐 이제 광고 얘기 나왔으니까 또 요새 활동이 많아서 광고 많이 할게요. 이번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뭐 반문 뭐 반조국 한다고 머리 깎고 난린데 그거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자유혁명이라는 문맥을 깔아줘야지 이제. 이게 뭐 문재인 하나 끌어내려고 끝날 일이냐고. 조국 하나 끌어내려고 끝날 일이냐고. 상황이 아시아 자유혁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뭐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 선거구예요.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1번 12번 출구 사이에서 이제 정치 심판대회를 열고요. 나경원이 좀 정신을 좀 차려봐라.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정치 생명 끊겠다. 정신 차리면 잘 뛰어보시고 이제 그런 입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경원이라는 이 인물이 사고를 덜 칩니다. 사고를 덜 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0월 3일 이제 우리가 큰 한판 행사가 있죠. 저희는 이제 이 행사를 이름을 자유혁명 선언의 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행사에 앞서서 10월 3일 12시에서 2시까지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고요. 2부가 자유혁명 선언의 날입니다. 중앙무대는 시청 앞이고요. 중계 스테이션 한 100개쯤 깔릴 거예요. 그 광화문 서울역 저 남북으로 큰 통에 깔리고 그다음에 을지로통도 깔리고 종로통도 깔리고 청와대 일대도 깔리는데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보기엔 요번에 그 전에 2017년 3월 1일 굉장히 사람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나오셔갖고 자유혁명 선언하시고 문재인 586 집단 전 줄여서 문86이라 그럽니다. 문86을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